안녕하세요. 휘루입니다. 설레는데 두려운 감정을 아시나요? 꿈꾸는 20대는 세 개의 챕터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며 웬만한 걸 허용받는 초반. 이때는 오히려 멋지다고 박수받기도 해요. 두 번째로 계속하고 있었어? 라는 질문을 듣는 중반. 하고 싶은 말들을 이 질문 안에 함축하죠. 마지막으로 그 함축했던 말들을 사방에서 듣는 후반. 분명 얼마 전까지 목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멋진데 소리를 들었던 초반이 2, 3년, 4년 사이에 나이값 해야지 소리를 듣습니다. 저도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후반인데요. 알바하는 곳에서도 암묵적인 분위기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불안들, 누구보다 당사자가 체감하고 있는데 말이죠. 오늘은 불안했던 제게 여전히 불안하지만 도움이 된 드라마를 그려보려 합니다. 21년 드라마 꽁트가 시작된다입니다. 드라마는 29살 청년 3명이 나옵니다. 그들은 고등학교 동창인데 10년째 꽁트를 하는 무명 개그맨이에요. 이 3명이 꿈을 그만둘지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그립니다. 사실 보는 동안 그들이 원하는 일을 내려놓다가도 번복하는 과정에서 나도 원하는 걸 포기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는 자각 때문에 끝까지 보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긴 호흡이 아니라 끝까지 볼 수 있었고 다 보길 정말 잘했다 생각합니다. 위로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해요. 비교해 볼게요. 20년 드라마 스타트업의 경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인물들을 보며 힘을 받는 긍정적 위로를 줍니다. 반면 꽁트가 시작된다의 경우 원하는 걸 그만두는 날이 올 수도 있어. 하지만 포기는 생각보다 큰일이 아니야. 라는 부정적 위로, 아니 현실적 위로도 있습니다. 인물들은 포기라는 말 대신 시간이 다 되었다고 말해요. 개인적으로 저의 불안은 그만둬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을지 몰라에서 왔더라고요. 근데 드라마가 끝날 즈음 포기의 순간을 받아들이니까 지금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약간 둔탁하게 표현해보면 우울은 과거에 대한 후회로 생기고 불안은 미래를 향한 두려움에서 생긴다고 해요. 과거 또는 미래에 대한 생각을 줄이려면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좀 더 잘 먹히는 위로가 있을 거예요. 둘 다 골고루 필요하지만 저는 이번을 계기로 후자가 더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 철학자 리니탕은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최악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 심리적으로 볼 때 이것은 에너지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나보니 빛났었구나 싶은 시절이 언제인가요? 저는 20대 초반이 그래요. 그때는 사람 문제로 한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돌아보니 그게 고민의 전부였던 시절이 정말 생소해요. 근데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또래가 꿈을 꾸고 또 포기하고 좌절하는 모습이 슬프기보다 너무 반짝거리더라고요. 개그맨 3인방은 고등학생 이후로 시간이 멈춰버렸냐 라는 모욕적인 말도 듣는데 그 안에는 질투도 섞여 있지 않나 싶었어요. 또 이기적인 사람들은 남을 부정함으로써 자신이 선택한 삶에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하죠. 새 인물은 정갈한 직장인 룩과 명품 가방 대신 알바복과 고등학교 때부터 매던 해진 백팩을 메고 있죠. 하지만 고작 그런 것들이 그들의 반짝이는 눈을 가리지 못해요. 많이 좋아졌다지만 여전히 세상이 나이마다 요구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뒤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건 인생의 챕터를 넘어갈 줄 아는 겁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챕터를 넘는 것도 자신의 템포에 맞지 않다면 섣부르다고 생각해요. 체하지 않도록 또 고여버리지 않도록 내 템포를 잘 알고 있다면 주변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러운가 보다, 내가 귀여워서 질투하나 보다 하고 넘겨버리면 그만이지만 또 쉽지는 않죠. 챕터를 미련 없이 넘어가려면 행복은 영원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한 번 존재한 행복은 사라지지 않고
언제고 새로운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다른 사람의 재능을 부러워한 적이 있겠죠, 누구나? 나는 이 일을 하기에 재능이 있는가? 항상 달고 사는 질문이었어요. 결국 죽기 직전에 아는 것 같아요. 그때 가면 내가 이룬 것들이 보일 테니까. 근데 어차피 죽기 직전에 알고 사는 동안 속여도 죽은 후에야 사실이 들통날 텐데. 그래서 저는 지금 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믿기로 했습니다. 드라마에서도 저는 한 명에게 유독 눈길이 가더라고요. 제가 개그는 잘 모르지만 감을 타고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예능인들은 예능 프로 보면서 정지 버튼 누르고 자신의 말과 방송에 나온 말을 비교하며 감을 잡아간다고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슌타는 유독 노력형이었습니다. 다른 인물들보다 노력의 비중이 좀 더 높은 느낌? 비교적 개그맨이라는 목표보다 친구들과 함께 한다는 데에 의의를 둔 걸 보면 가장 현재를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제 이상향에 가까워서 눈에 띄었을 수도 있고요. 스탯의 총량처럼 재능의 총량도 같을까요? 그리고 자신만 모르는 자기 재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알아봐주는 사람은 정말 붙잡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드라마에서도 하루토 본인은 모르지만 다른 두 친구는 하루토가 다른 사람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친구가 꽁트팀이 된 건 하루토의 제안 때문이었는데 하루토는 자신 때문에 친구들 인생이 꼬였다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하루토가 아니었다면 보지 못했을 10년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막상 상대방에게 칭찬하기 애매한 재능도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잘해? 같은 수치화된 게 아니다 보니 무의식 중에 감탄하고 입 밖으로 나오지 않기도 하니까요. 어쩌면 이런 재능이 정말 나를 먹여 살리기도 할 거예요. 이러고 보니 3인방은 누구보다 성공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싶네요. 드라마 이야기는 처음이었는데요. 저는 드라마를 통해 사람을 위로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 사람 안에 저 스스로도 포함되어 있어요. 좋은 드라마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아끼는 드라마의 마지막 화를 안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아껴둔 마지막 화가 있고 남동생은 대부분 마지막 화는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 드라마는 10화까지 꼭 챙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드라마 인물들은 작가의 시선을 통해 객관적으로 다양하게 보입니다. 이런 치트키가 인생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작 주인공들은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듯이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성장들, 반짝임들이 있다는 걸 인지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추천 드라마는 꽁트가 시작된다였습니다. 다음엔 어떤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또 봬요.